여러분들 저 지난 시간에도 태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권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태권도 관련된 기관 또 대학에서 또 현장에서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우리가 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야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구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권도 어떤 시장을 좀 더 확보를 하고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어떤 좀 경쟁력 있는 그런 태권도 도장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태권도 수련 친구들은 남녀노소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태권도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그 태권도 그 수련생들이 아동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210개 나라에서 한 뭐 1억 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태권도 수련층 또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여다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태권도 수련층들이 대부분들이 아동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동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태권도 시장 자체가 어떤 한편으로는 축소가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말 예전에 보면은 성인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가 됐었고 또 이제 태권도 수련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태권도 수련 인구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권도 수련층도 그 아동 중심의 어떤 그런 수련층들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인들은 여러 가지들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최근에 어떤 그런 태권도 학과 졸업생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해외 태권도 도장에 가서 주로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이 뭐 줄넘기라든지 또 어린아이들의 어떤 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성인들이 좀씩 좀 더 이제 줄어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권도가 활성화되려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야 되고 특히 성인의 어떤 태권도 수련생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성인들한테 어떠한 어떤 베네핏을 어떠한 장점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를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이런 성인들의 어떤 수련생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 그로 통해서 태권도 도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성인의 태권도 수련생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태권도 시장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할 것이냐. 요 내용은요. 지난 11월 달입니까? 2019년도에 태권도 원회에서 태권도 이 산업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이제 신창섭 예전에 이제 국교원에도 계셨분인데 신창섭 대표님께서 그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좀 도움을 받고 또 자료를 좀 제가 수집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태권도의 그 분야를 이렇게 봤더니요. 태권도 무도적 측면을 통해서 그 성인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지금의 어떤 태권도 도장의 어떤 컨설팅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글로벌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신창섭 그 대표님께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는 뭐냐면은 이 태권도가
이제는 뭐 국교원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동된 어떤 이제 일반 그 기업체에서도 하겠지만은 이 플랫폼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시켜서 많은 유저들, 수련생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자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 때에 우리 그 한국의 이제 그 국기원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누적 인구인데 한 1,000만 명이 되잖아요, 그죠? 태권도 10만, 100만, 1,0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태권도 인구가 그 국기원에 있는 품단 현황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밑에서 그림을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거의 다가 이런 1단, 그 이제 초단을 따는 그 수련 인구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2단, 3단, 뭐 4단, 이런 결국은 뭐냐면은 태권도 어떤 수련을 해서 초단을 따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데 국내에서 거의 841명 정도, 지금은 한 900명 정도 되겠죠. 지금 또 해외에는 196명, 구단이, 그래서 한 1,300명, 1,000명 정도 이렇게 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이런 수련 인구가 이 정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대륙별 아메리칸, 유럽, 또 아시아, 뭐 이런 쪽으로 볼 때에 지금 국기원의 국내에 도장만 하더라도 작년에 보면은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걸로 볼 때에 지금 태권도의 네트워크, 태권도 어떤 시장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1단서부터 9단까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태권도 도장에 들어오면 흰띠들 붙어 있죠. 흰띠서부터 유단자까지 모든 태권도 수련생들이 이런 플랫폼 안에 저장이 돼서 서로 간에도 정보가 서로 정확한 정보가 교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번에는 참 안타깝게 좀 이동석 의원님께서 요번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제 선임이 좀 못되었지만은 아무튼 국견에 태권도에 계시면서 그 국회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위원장이 되시면서 회장하시면서 이제 태권도를 국기의 공식구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당히 많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국회 정부에서도 이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태권도가 그냥 뭐 국기 태권도 말만 그렇게 있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기가 그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국회에서 인정해주는 공식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참 요번에도 참 이렇게 그 자칫 재선을 되셨으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아무튼 그래도 아마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나 또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또 더 노력을 해서 또 태권도 발전을 위한 그런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우리 태권도의 어떤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은 크게 나눠서 우리가 시설업이라든지 또 용품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업, 이렇게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태권도
그 산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그 얘기가 있죠. 태권도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산업 자체는 과연 다른 어떤 스포츠처럼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포츠 산업처럼과 마찬가지고 태권도 산업도 우리가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죠. 한 720억 정도. 우리가 승품 단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권도 원의 연수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억 정도. 태권도 연수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권도의 연수를 간다라고 때 우리가 이제 한 예산을 예를 든다면은 한 12,000원 정도를 가지고 10명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12만 원 정도가 되죠. 12만 원 정도.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 태권도 수련생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한다라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에 이 정도 액수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만,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리고 860 억 정도 된다. 용품을 봤을 때에는 도장에서 우리가 이제 태권도 도복이 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권 도장에서 한 12,000원 정도 30명을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도장이 12,000개 정도 그리고 인원이 30명 그리고 단가가 25,000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복이나 운동화, 도장 용품 이렇게 했을 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된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교육 서비스, 그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들이 어떤 그 교육 서비스에 이제 해당되는 것인데, 또 도장을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련 인구를 한 도장에 7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일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12번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계 캠프라든지 현장 실습 같은 거, 이거 하여튼 다 도합을 해서 우리 1조 한 3천억 정도, 국내의 태권도 산업 규모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한 1조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것이 결국 어디입니까? 결국 교육 서비스에서 주로 찾는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태권도 산업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거를 볼 때에 실질적으로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시설업, 시설이라든지 용품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어떤 그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4% 정도로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이나 용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적은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볼 때에 이제 앞으로도 이게 시장 자체는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품이나 서비스 이런 측면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쓰면은 좀 더 이 태권도 교육이 좀 더 질적으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요, 이 공급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재화 같은 거지요.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좀 제대로 이제 창출을 해서 이 소비자들한테에 좀 더 이거를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뭐 용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지도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소도구라든지 기구라든지 뭐 호구 뭐 등등 매트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어떤 제어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이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태권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정신 철학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 이런 가치들을 그냥 거기에서만 이게 도장에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즉 다시 해서 이러한 무도적인 어떤 영역들을 스포츠 산업, 우리 굳이 얘기하면 좀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영역을 끌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태권도의 어떤 산업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치가 그전보다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디 영역이 있냐면은 요 소비자 여기 가르치는 영역만 있고 태권도 본질적인 가치 여기에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스포츠 산업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영역을 넓히는 영역을 어떻게 끄집고 올 것이냐,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넓혀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해서 그 태권도 도장에서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영역을 좀 더 확대를 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치가 좀 높아지면서 우리 태권도의 어떤 그러한 시장 자체가 좀 더 생태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의 어떤 태권도를 보면은 경기 태권도나 교육 태권도 요 영역이 거의 다 이게 태권도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 남녀노소 또 집안에서 할아버지들을 또 할머니들 또 엄마 아빠를 집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즉 다시 얘기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 속에 침투가 돼야 돼 태권도가. 그런 걸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딱딱한 분위기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태권 체조라든지 어떤 익스트림이라든지 또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형 이런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면서 쉽고 재밌고 또 누구나 이제 참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감형 그런 교육 고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보면은 저도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맨투맨 어떤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헬스 같은 경우 보면 피트니스, 퍼스널 피트니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태권도 도장 아니 그 헬스 센터에서 퍼스널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요? 집에서 앱을 깔아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앱이 스포츠 피트니스 관련돼서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앱을 틀어놓고 또 TV라든지 큰 어떤 스크린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보면서 집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태권도도 결국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어떤 태권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운용 태권도의 확장 영역도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떤 자신감이나 뭐 창의성 뭐 이런 거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애들은 청소년들 같은 재미없거든 애들은 뭐를 해야 돼? 애들은 좀 과격한 그런 호신적인 거 호신 그죠? 어떤 체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피지컬 피트니스에서 주로 이제 건강 관련 체력이죠. 인듀런스라든가 어떤 그 스트렝스, 근력이란 거, 근력 같은 경우 또 이게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연령에 따라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빌고 이제 실전 태권도에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 영역. 요즘에 이제 그 그라운드라든지 또 뭐 요즘에 어떻게 뭐 실전 태권도, 실전 격투기, UFC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굉장히 요즘 훈련하는 층들이 좀 많이 좀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 같은 다이어트 복싱을 통해서 어떤 호신도 배우지만 어떤 그 체중을 감소하는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지도하는 어떤 그런 영역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난 시간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직접 태권도 수련 지도자들이 직접 어린아이들한테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놀이터를 가든지 어떤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도 가정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꼭 도장에서만 도장 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장애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컨택을 해서 집에서 해도 좋고 놀이터 해도 좋고 또 인근에 뭐 걔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어떤 인성이라든지 말동무도 대주면서 걔 맞는 체력이나 태권도를 통해서 인성 교육을 우리가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퍼스널로 우리가 하나의 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보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오히려 예전에 이제 발리 피트니스 미국의 우리 학생들이 초창기 때 여러분들 96학번 애들, 97학번 애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때는 발리 피트니스라는 이제 발리 토탈 피트니스라고 하는 그 헬스 센터가 있었어. 그래서 미국 전 지역에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태권 도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헬스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어떤 그 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헬스센터에 도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미국에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했었는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헬스센터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엄마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운동하고 아이들을 그쪽에다가 또 도장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빈틈 시장을 통해서 어차피 있는 공간 시설이니까 그런 데에서 태권도를 지도를 함으로써 또 생활 속의 어떤 태권도로 그냥 노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꼭 태권도 도장에서만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넓은 의미에서 야외도 그렇고 지금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태권도가 영역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창의적으로 또 창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빈틈 시장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지금의 태권도를 한번 봐봐요. 물론 이제 장단점은 다 있는데, 왜 이제 대부분 태권도장 보면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음악, 체조를 하죠. 방학에서 체험 프로그램, 뭐 축구, 뭐 족구, 줄넘기 이런 걸 오만 거 다 해. 그죠? 유연성, 뭐 이런 학교 체육, 유아 체육 이런 것도 다 하고. 심지어는 차량 운영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차량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죠? 하여튼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인성교육, 키성장, 겨루기, 야외 수업 뭐 이렇게 수련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종주국의 우리 한국의 태권 도장 하면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참. 그래서 어떤 데는 도장을 학교에 등하교를 시키지 않으면 도장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 그 애는 아빠보다도 도장 관장님, 사부님이 더 좋다는 거야. 엄마들도 관장님들이 더 좋다는 거야. 왜 그래? 아빠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거 도장에 가보면은 애들 등하교 시켜주죠. 먹을 거 주죠. 다 해주니까는 뭐 손댈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보다도 관장님을 더 좋아한다는 그런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이 태권도의 어떤 본질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학부형들도 문제가 있겠죠. 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런 흐름을 그래서 전체의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렇게 안 하면 도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동작의 인식 자체가 결국 그 아이들 맡겨놓는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보는데 아무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를 좋아하는 9가지 어떤 그런 이유 이렇게 보면요. 뭐냐? 셔틀이 있다. 학교 앞에까지 픽업도 해준다. 유치원 셔틀 하차 진행 픽업도 해준다. 토요일에 활동 프로그램도 해주고 반 친구 생일 잔치까지도 뭐 전부 다 해주고 줄넘기도 하고 예절 교육도 해주고 심지어는 어디에 잠도 재워준다는 거예요. 부모님 데이라는 건데 부모님 데이, 부모님 데이. 이불 싸서 보내면은 놀고 먹고 자다가 다음날 오전 풀어면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일선 도장에서 다 하는 거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부모님들이 과연 이게 되냐 이거지.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아이들이 태권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성장이 돼서 여러분들 연어하지 연어. 연어. 연어가 다시 어떻게 새끼 때는 어디에 나갔다가 연어가 어떻게 돼요? 다시가 지가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잖아. 그런 뒤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배운 애들이 나갔단 말이야. 연어처럼 나가서 다시 돌아오겠어요? 아들이 성장해서 태권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은 어린 아이들 그 애들만 가르치지 이것이 과연 지속 성장 그게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 동인들이 줄고 있는 시장, 또 어떤 데는 그나마 늘고 있는 시장, 동호인들 아예 뭐 찾기 어려운 뭐 이런 그 시장이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태권도가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이 지금 이제 어린이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성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떤 뭐 장애인까지도 이 모든 어떤 계층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한번 해외 시장을 한번 봐봤어요. 그 미국의 영상 시장인데요. 이것도 좀 놀라운 것은 앱 자체를 보면은 벌써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우리가 이제 피트니스에 관련된 앱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앱.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헬스센터에도 가지만은 어떻게 돼? 이 앱을 통해서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어느 곳에까지 이거를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고 그런데 상당히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도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생활의 어떤 스포츠에서 메디테이션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하는 어떤 메디테이션 영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MBC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와 함께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빌 게이츠 블로그에 올린 글에 보면은 최근에 명상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어떻게 미국사의 주류 문화가 되었는가? 이런 걸 보면은요. 메디테이션 자체가 얼마나 좀 어떤 뭐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든지 또 노화 에이징 리듀스 에이징을 그 노화를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라이프의 어떤 생애에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잠을 잘 잔다든지 또 이뮤놀로지 같은 경우 우리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든지 또 체중 감소라든지 어떤 그런 메타볼리즘 우리 대사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리냐면은 꼭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시장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요 참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은 2022년에는요 벌써 20억 정도 20억 8천만 달러 하나로 계산해 보면 2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 2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메디테이션 산업이 하는데 아까 그래 우리 국내 태권도 시장을 보면 어떻게 되겠니?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더라도 불과 1조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디테이션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주도 업체는 두 곳이 있는데 근데 각각의 유료 가입자가 100만 명을 하고 아이고 이게 참 말이 보면 유료로 돈을 내면서 100만 명이 가입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사람은 명상을 도와주는 앱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러한 명상 같은 것들도 태권도 안에의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는 태권도 도장뿐만 아니고 이제 집에서도 어떤 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IoT라든지 ICT 뭐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자동화 단계 또 컴퓨터 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는 그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몇 명 어떤 지도자들 여러분들 이제 팀 그룹 져가지고 그 창업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세요.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 잘 봐서 그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빈트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새로운 어떤 태권도의 어떤 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태권도 이제 우리가 태권도 이면을 보면은 국기원이다. 뭐 이게 로고 같은 건 얼마나 많이 있냐, 그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 불구하고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타트 업체, 스타트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지잖아, 그지? 많이 해도 어떤 상품 등록을 하고 뭐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이 국민들한테 그것이 인식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 또 돈, 에너지, 열정 뭐 이런 걸 많이 소모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요?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 새로운 거를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삼성, 뭐 현대 이런 것은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요. 광고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전 세계의 태권도는 벌써 이미지화가 돼 있다는 거야. 이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홍보가 벌써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시장을 확보해 됐다고 보는 거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담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이라고 보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익히 이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잖아. 거기에 이제 좋은 점들을 우리 개발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 있다. 그 접근하는 방법이 온 오프라인, 또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또 남녀노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메디테이션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특히 이제 그 성인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 태권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어떤 메디테이션 우리가 태권도를 하는 것 가장 장점이 뭐예요? 어떤 스피리트잖아, 정신이잖아, 그죠? 인성이잖아. 이런 거를 좀 더 태권도에 잘 포장이 돼서 좀 잘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 국내 성인 태권도의 실질적인 어떤 사례를 보면요. 여기서 김재원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봤는데 아리랑이라든지 뭐 가온 이런 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좀 직업 그 회사에서 업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정말 주로 이제 타겟, 뭐 호신술이라든지 발차기라든지 또 성인들에게 맞는 어떤 프로그램 즐겁고 재미나게 하니까 얼마든지 이게 성인들이 활성화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 무토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많은 어떤 태권도장에 의해서 성인들이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인들을 태권도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 또 지도자들이 이런 성인을 가르치려는 어떤 그런 마인드 갖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성인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 만들고 또 해마다 태권도 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소개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인데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성인들, 노인들 것까지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하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순기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 정순기 사모님도 지금 버팔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버팔로에 캐나다 바로 밑에죠. 버팔로 태권도 도장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2만 스퀘어 피트 도장 규모만 해도 뭐 몇백 평이 되죠. 어마어마한 단독 건물이요. 완전 보면은 딱 태권도 하나만 태권도라고 하는 명칭 하나만 딱 있고 완전히 그런 도장인데요. 한 도장에 관원생이 제가 알고 있기는 2,000명입니다. 한 도장에. 이런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정순기 사모 월드클래스의 태권도 도장에서 인턴십을 해서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도장 차리는 사람들이 미니멈이 도장이 900명, 800명이 됩니다. 여기 우리 졸업생도 여기 이제 월드클래스에 와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지금 텍사스에서 이제 태권 도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선배 시범단 선배인데. 그런데 이 분도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에 태권도 선수 출신입니다. 유권 대표를 하시고 겨루기 선수 출신이신데 그래도 해외를 가셔가지고 이와 같이 성공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태권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 뭐냐 팀워크야 팀워크. 팀워크. 그래서 이분은 그 밑에 있는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과 지도하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팀워크가 아주 좀 잘 돼 있고 마인드가 좀 달라요. 마인드가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번 이렇게 오셨는데 그 태권도 원에서 성인 태권도 활성화라든지 태권도 도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세미나도 이제 많이 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면은 성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건강적 측면이죠. 그죠? 건강적 측면에서 어떤 피지컬 피트니스, 그 체력이라든지 또 인성이라든지 정신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좀 잘하시는 것 같아. 뭐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건강받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건강받기 학달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달 해석이 하다 보면은 어떤 그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신체 밸런스가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밸런스가 좀 안 맞으면은 보통 사람들 보면은 피지컬 측면에서 이제 신체 밸런스만 얘기를 하잖아. 그냥 멘탈적인 측면에서 어떤 신체의 어떤 것도 있지만은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용처럼 어떤 밸런스를 유지한다. 또 파이낸셜 돈이 들어오면 쓰는 것도 마찬가지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버는 돈은 적은데 쓰는 것이 많으면 안 되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학달의 서기를 하면서 피지컬적인 어떤 밸런스를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밸런스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는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야 전부 다 집합 운동 시작할 때 사람이 딱 집합하잖아요. 모이면은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럼 왜 치냐? 양쪽이 쳐다보면서 박수를 쳐요. 줄이 안 맞았다는 거지. 앞, 뒤, 옆, 뒤. 그래서 원 헤드.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원 헤드. 그럼 뭐가 삐뚤어지면 계속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럼 이제 사모님이 관장님이 있다가 손을 딱 들어주면은 차렷 하고 그냥 탁 차렷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렷 견해가면은 완전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전 태권도 무도예요. 그리고 몸 푸는데 하나도 이게 아니야. 매일 처음에는 몸을 쓰다듬고 몸을 두드리고 내 몸을 사랑하냐 내 뭐가 오늘은 좋은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목을 잘 돌려주길 바란다. 눈을 막 비비면서 오늘 좋은 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자기 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준비 운동 할 때에도 한 동작 한 동작마다 정성을 들여 가지고 몸을 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주먹찌르기라든지 발차기 할 때도 정말 정성껏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건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신 집중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또 이런 어떤 디스플린 하는 것이 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예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음 자세부터 우리가 절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또 교회 가면 또 숙연해지잖아요. 이러듯이 태권 도장에 가면은 내가 인성교육이라든지 내 마음을 닦는 곳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시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자가 벌써 그렇게 지도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성인들이나 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란 말이죠. 그래서 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일반 도장에 가보면 순 상장 메달 이런 것만 있는데 이런 도장에 가보면 뭐냐 순 책이야 책. 책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숙연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앞서 가지고 그냥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월드클래스 태권도란 정순기 정순기 사모님이죠. 빨간 글씨를 써서 미안하지만 빨간 글씨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순기 사모님 요 사모님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고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좀 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희 학교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특강도 한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전이죠. 한 7, 8년 전에. 또 하나는 우리가 김재훈 사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어떤 부분이고 좀 여러 나라의 어떤 태권도 도장을 이렇게 좀 갖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한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도장을 좀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으니까 성공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이런 도장들을 센터를 또 건립을 해서 또 도장을 또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국내에서 그냥 자그마한 도장에서 뭐 100명이 안 되는 도장, 70명, 80명 막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지도법이나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런 데 가서 인턴십을 좀 여러분들 배우고 또 현장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좀 더 넓은 세계를 가서 여러분의 영역을 또 여러분의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는 좀 태권도 하는 사람들로서 좀 멋진 인생 같아요. 나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미국 아이오와 주의 정우진 사부님 저희 학교에서도 한 5년 동안에 특임 교수를 하셨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태권도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처음에 1973년도에 이제 태권도를 오픈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태권도 도장도 많이 했지만은 또 특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피트니스 센터, 헬스 센터 12개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으로 그 북한의 어떤 태권도, 즉 남북 아니면은 미국하고 그 북한하고의 어떤 태권도를 통해서 교류라든지 또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앞장서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직접 그 미국에 있는 태권도 수련생들 북한에 직접 가서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교류도 좀 하고 또 요번에 이제 남북 태권도 우리 한국이 할 때도 이분이 중간에 역할을 크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정우진 사모님, 우리 학교하고도 깊은 관련성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 이 분도 한번 서치를 해서 이분의 어떤 삶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아마 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또 그 이준구 사모님. 이분도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태권도를 지도를 했고 그 미국 그 안에에 국회의사당 안에에 태권도장이 있어요. 아무도 잘 못 가는데 저는 직접 갔다 왔어요. 거기서 태권도를 도장해서 국회의원들 태권도 지도를 하는 거. 이런 분들도 보면은 결국 뭔가가 다르더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 사람 미래에 보는 비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로 지도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이야. 이 태권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인간이 바람직하게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러한 인간상을 우리가 태권도를 통해서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앞서가는 또 이런 선배님들을 여러분들이 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좀 더 확고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승희 사모님과 아까 정우진 사모님들 보면은 이렇고요. 이거 보세요. 나이가 많거나 뭐 이거 이제 구단 블랙벨트 심사하는 과정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 참 예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태권도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강하고 이런 의지를 보면서 우리가 선배님 덕에 우리가 태권도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이런 개척자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젊지만은 또 우리 선배들이 해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적인 어떤 전문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어떤 수련과 끊임없는 어떤 그런 서치, 그런 끊임없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나이 드신 분들도 보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인 특성 활성을 위해서는 그 무도 스포츠와 또 그냥 스포츠적인 무도적 가치적인 거. 그래서 태권도에서 품새 교육 교과 이런 데서 가치를 찾아야 된다. 나는 그런 거지. 태권도를 통해서 이런 가치를 찾아야 된다. 태권도를 그냥 그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데서 가치를 찾으려면 안 돼. 태권도 속에 즉 다시 얘기해서 설탕물이 그 물에 설탕이 녹아 있듯이 이 태권도 안에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 건강과 호신과 인성이라는 것들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태권도가 가치가 있는 그게 만들어야 되지. 태권도 따로하고 인성이라 뭐 이런 걸 다른 쪽에서 무슨 사자소학이라든지 무슨 다른 철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에서 지도자라나 공간이나 위치라든지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커리큘럼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고 또 성인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국내에 여러 가지 어떤 도장의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야?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연어가 나오면은 결국 자기가 죽을 때 되면 또 다시 성장해서 다시가 태어난 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다시 재구매 효과가 즉 태권도를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태권도 도장에 찾아와서 나는 태권도가 그때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명을 받았다. 난 다시 태권도를 하고 싶다. 연어가 돌아오듯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어떤 내용들이 거의 이제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결국에는
일선 도장의 어떤 수익이 증대되고 유관기관의 추진 사업을 고도화되고 지도자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태권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4차 산업에 맞춰가지고 또 민간 기업 앞으로는 꼭 우리가 대안이라든지 각 시도의 협회라든지 구의 협회에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서 그 태권도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협동 조합을 만든다든지 이마트처럼 태권도가 이제 대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 기업들이 서로 간에 코퍼레이션 서로 협력해서 어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어떤 다양성 원소스 멀티 유즈야 하나의 어떤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abundance water 그러니까 물은 풍부해요. abundance water, but foolish라는 바보, blind 이 시각장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각장애들 보지 못하는 사람은 always thirsty. 그건 무슨 말이야? 늘 목마르다는 거야. 주변에 물은 풍부한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목마르다. 보지 못하니까 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변에는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 찾지 않는다라면은 늘 우리가 도장에서 50명, 60명 늘 배고픔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인드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여기에 관련된 내용 또 지도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